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과 검찰 관련된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선거에서 패한 윤석열 정권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 이미 윤석열 정권은 식물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식물 정권이죠, 지금 윤석열 정권. 예. 자, 그런데 아마도 검찰은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영치도 자신이 지금 사실상 식물 대통령, 아니 시체 대통령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게 솔직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가 군대가 있어, 세력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지가 말빨이 있어, 머리가 있어. 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야, 수사에 제 족쳐, 이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위기에 몰린 윤석열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검찰 수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윤석열이 또 검찰 캐비넷을 열어 제친 것 같습니다. 위기에 몰린 윤석열, 또 검찰 캐비넷 열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습니다. 선거에서 윤석열이 패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올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야, 윤석열 분명히 선거 끝나면 검찰 동원해서 수사,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압박 이런 것들을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죠. 아니나 다를까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지금 검찰은 민주당 각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미 몇몇 의원들은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이미 여기저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일부는 그런 말도 해요. 지금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를 한 해 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진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 몇몇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진행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희석시키고 시민들의 눈을 이 김건희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태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윤석열로서는 믿을 거라고는 저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까요? 코너에 몰리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몰릴수록 윤석열과 검찰은 계속 수사권을 가지고 설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엊그저께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죠. 5월 3일. 그러니까 벌써 이틀이 지났네요. 자, 근데 이 최수건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처구니가 없게 이 특검법이 통과한 바로 그 다음날 국회 본청이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침탈을 당합니다. 침탈이란 말밖에 제가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 언제부터 검찰이 이렇게 이 국회 본청을 뻔질나게 드나들게 됐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있는 곳이에요. 검찰은 국민의 대표도 아니고요, 뭣도 아닙니다. 그냥 공무원, 채용된 공무원에 불과하죠. 근데 채용된 공무원이 임명직밖에 안 되는, 시험 쳐서 합격된 임명직, 그것도 한참 하위직인 검찰이 툭 하면 국민의 대표
한테 쳐들어가 가지고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싶습니다. 자, 여하튼 자, 최수건 상병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바로 검찰이 국회 본청을 쳐들어갔죠. 최수건 상병특검법은요,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었고요. 윤석열 정권이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힘 내부에서조차 최수건 상병특검법 이거는 당연히 통과시켰어야 했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와요. 안철수조차도 투표 안 하고 튀겨놓고서는 다시 상정되면은 찬성표 던지겠다 이런 소리 헛소리를 합니다. 아니 뭐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안철수가 그렇게 헛소리하는 거 우리 어디 뭐 한두 번 들어봤던가요? 뭐 여하튼 지금 현재 최수건 상병특검법은 여론의 상당한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그만큼 고립되고 있죠. 그런데 그 직후 검찰이 국회를 쳐들어갑니다. 국회 본청과 국회의원 사무실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예, 제가 지금 되게 당황했습니다. 예,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예. 예, 지금, 예, 지금 이게, 에러가 났습니다. 예, 다시 복구가 됐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뭐가 문제가 있긴 하네요. 지금 컴퓨터의 문제인지, 뭐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한번 컴퓨터를 껐다 켜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예. 아우, 당황스러워라. 네.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최수건 상병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검찰이 국회의원회관과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은 윤관석 의원에 대한 의원실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요. 되게 황당한 얘기를 꺼냅니다. 윤관석 의원이 윤관석 의원이 이게 또 에러가 나네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이게 오늘 지금 방송이 제 뜻대로 장비가 완전히 지멋대로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됐습니다. 아유, 자. 총선 끝난 지 20여일 만에 검찰이 국회의원회관과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윤관석 의원이 이 입법 비리를 저질렀다. 돈을 받고 입법을 해줬다. 뭐 그런 주장을 현재 검찰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은 업체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법을 개정해줬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법 개정이라는 게 윤관석 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고요.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관석 의원한테 그 사람한테만 돈 줬다고 해서 국회 입법이 진행될까요? 근데 저로서는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말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지금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기가 찬 얘기죠. 이게 과연? 참. 그러니까 얘네들 검찰이 지금 재미 들렸어요. 국회에 쳐들어오는 것이 지들 뭐 이제 마치 외갓집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돈봉투 사건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일종의 별건 혐의였다. 별건 수사였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하튼 총선이 끝난 지 20여 일 만에 갑자기 이렇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요. 중요한 거는 이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사실상 검찰청 캐비넷을 이용한 사건 수사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번 윤관석 의원에 대한 수사는 윤관석 의원이 앞서서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되자 그때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한 번 사용된 압수물을 재활용한 거죠. 그런데 이 윤관석 의원 사건은 이정근 그 전 사무부총장, 민주당 사무부총장 개인 비리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건에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핸드폰 압수물을 재활용해서 돈봉투 사건이 나오고 이 돈봉투 사건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윤관석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또 윤관석 의원의 압수물을 또 재활용해가지고 윤관석 의원을 추가 압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캐비넷을 10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를 압박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쓰는 수법이 있고요. 또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건과는 아무 관련 없이 단지 검찰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검찰이 사정정국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한마디로 검찰이 정치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별건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는요, 검찰이 뭐라고 거짓말을 해도 그거는 다 그냥 개소리에 불과한 거죠. 그냥 별건 수사는 검찰이 자신들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써서는 안 되는 증거물과 자료를 악용해서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작태라고 해도 과언 아닐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신영대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자, 우리는 신영대 의원이 최수건 상병 특검법 최수건 상병 특검법 표결에 불참했다고 되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신영대 의원이 바로 그 시점에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던 바로 그 시점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이 군산까지 가서 신영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사실상 검찰이 그동안 잠궈놓고 있던 자신들의 캐비넷을 다시 열어 제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캐비넷을 열어서 어떻게 보면 국힘당 내부에서 지금 일고 있는 이탈표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민주당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캐비넷 열었어, 조심해, 뭐 이런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당황스러운 거는요, 이 신영대 의원 사건이 신영대 의원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엊그저께 이런 기사가 지방신문에 났습니다.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새만금 태양광 의혹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이 사건이 바로 신영대 의원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사의 이 제일 위쪽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실종됐던 전북 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씨가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자,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또 나옵니다. 압박 심하다. 건설사 대표 실종. 특혜 의혹 검찰 수사. 즉
검찰 수사가 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자,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자꾸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죽는다고, 이재명 때문에 누가 죽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사람이 죽는 것은 이재명 때문이 아니라 검찰 수사 때문이라는 게 드러났죠. 자, 이 건설사 대표는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검찰 수사가 이렇게 악랄합니다. 생명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또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아마 신영대 의원을 비롯해서 이 전북 지역에 아마 다른 유력 정치인을 두들겨 패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고리로 이 어떤 건설업자 몇몇 분이 포착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족치면, 야, 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너는 선처해줄게. 너 얼른 나가서 또 사업 계속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회유에 너무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건설업자들이에요. 건설업자들 중에는 꽤 구린 구석이 많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파든 저렇게 파든 걸릴 수밖에 없고, 검찰이 봐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걸려도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건들지 않을 테니 우리가 원하는 진술을 해줘 라고 하게 되면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아마 검찰은 이 새만금 육상태양강 사업을 통해서도 똑같은 방식의 압박 수사, 협박 수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람을 또 죽이고 말았습니다. 검찰 캐비넷이 열린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또 사람이 죽은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최근에는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유시춘 이사장은요, 유시민 작가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유시민 작가에 대한 보복, 압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유시춘 이사장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유시춘을 압박하면 유시민이 입을 닫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추줍스러운 놈들이죠. 경상도 사투리로 참 추줍스러운 놈들입니다. 참 추줍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추줍다. LA 잡것들. 사실 지금 유시춘 이사장 이분에 대해서 지금 혐의를 잡고 있는 게 5년 동안 뭐 2천만 원인가 그렇대요. 그럼 1년에 40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 잘못 썼다. 그러면은 결국에 한 달로 하면 40만 원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그 법카를 잘못 썼다. 이거 가지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그런 유시춘 이사장이 쓴 법카는요, 매년 정기적으로 방통위라든지 또는 문체부에 정기적으로 이게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보고 안 하고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뒤늦게 이것을 시비 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복인 겁니다. 이건 보복. 유시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유시춘을 괴롭히는 거예요. 누나 괴롭히는 거예요. 참, 이 유시춘 박사가, 유시춘 이사장이 꽤 옛날에,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과거 운동권 할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옥바라지를 직접 하신 그런 분이기도 해요. 여하튼 뭐. 자,
그러니까 괴롭힌 거죠. 유시친을 괴롭히면 유시민을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진짜 쪼잔하고 더럽지? 아씨. 자,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한 자료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유시춘 이사장이 방통위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제출했던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감사원 가가지고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자료를 굳이 EBS를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확보해 갔다라는 거는 다분히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포함된 거죠. 왜 그렇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시민을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보면 윤석열의 자존심을 박박 긁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아픈 얘기만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불편한 자리는 안 가려고 하고 불편한 자리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 자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더라. 대표적인 사례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원래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이 지가 앉히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 판사 출신의 희끈무례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 사람을 앉히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NO! 감찰부장은 이 사람이 돼야 되고 감찰부장을 다른 사람을 앉힌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감찰부장을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상견례도 안 하고 부장회의에도 오지 마라 그랬대. 근데 부장회의를 또 갔어. 가니까 아예 부장회의를 없애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예요. 사람이 그렇게 쪼잔해.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디테일한 상황을 얘기를 막 하면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쪼잔해 라는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윤석열은 무능해서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도 좀 했죠. 대단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 감정적인 보복을 유시춘 이사장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진짜 윤석열의 수준이란 게 딱 이 정도예요. 한동훈이 하는 짓이나 윤석열이 하는 짓이나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지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그 뭐라고요? 예. 아동학대, 지 딸에 대한 아동학대를 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아들을 아동학대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심지어 집에 찾아가면은 집에 찾아왔다고 주거 침입이래. 도대체 이게 검사 새끼가 할 짓이냐고. 검사가 그렇게 지 내키는 대로 법을 마음대로 잘라붙이고 이용해 먹으라고 법을 왜곡해도 좋고 지 좆대로 해석해도 되는 그게 검사인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검사시켰나? 진짜. 그런데 윤석열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한동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걔들은 그런 놈이야. 아니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것들이야. 이게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번 봅시다. 총 3가지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신영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유시민 작가의 누나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벌써 3건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또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본격적으로
재개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428억, 특히 428억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지금 보관이에요. 이 내용은 보면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 8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 들여보고 있다. 정치권 상황 변동과는 무관하게 계획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거다. 자, 정치권 상황 변동에 상관없이 계획된 수사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아니, 이게 왜 계획된 수사야? 428억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됐잖아요. 인정이 안 됐는데 그거를 굳이 계속 하겠다는 거, 이게 억지지. 어떻게 이게 계획되어 있던 수사입니까? 이게 그리고 수사라는 게 계획되어 있던 대로 하는 게 그게 수사야? 그러면 자기들이 수사라는 거는 단서가 발견돼야지 그 단서 가지고 하는 거지,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은 지들이 생각하는 대로 짜 맞추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자, 여하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재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벌써 4가지죠. 뿐만 아닙니다. 검찰은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여러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지금 재개를 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대대적인 수사와 압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과 검찰이 처해 있는 위기를 돌파해보겠다는 거죠. 아마 대대적인 선거 관련 사건 기소도 임박해 있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요, 일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시작될 것 같다. 여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대한 수사는 이른바 야당 탄압으로 볼 수 있고요. 여당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의 친정체제 수립을 위해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여기저기에서 밀리고 있고 국힘당 내부에서도 지지세가 막 흔들리니까 이런 걸로 붙잡아 보겠다라는 거죠. 위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윤석열은 더 이 수사권, 검찰 수사를 붙들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위기에 몰리니까 캐비넷을 열어서 사정정국을 시작하겠다는 게 윤석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검찰이 슬슬 움직여주고 있어요. 한때 검찰이 윤석열 정권과 약간 각을 세우나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역시 그들은 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열받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